봅시다. 일요일에 오는 거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고2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고3이고. 이게 매년 있는 일인데, 사실 그러니까 나는 김포고를 나왔어. 그러니까 김포고는 어쩔 수 없이 정시 파이터들이 난무하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그 수능 준비를 안 하는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너네는 그러니까 이 관내 애들은 사실 정시 파이터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야. 정시 파이터 손들어. 난 정시 파이터. 오케이.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시 파이터다라고 한다면 학교 생활을 개판으로 했다로 사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장기고는 조금 다르긴 해. 그러니까 장기고는 어느 정도 내신을 챙기기가 다른 학교들보다는 빡세기 때문에, 근데 김포보다 빡세지는 않지만, 그래서 수시를 보통 많이 지원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사실 수능 준비를 그렇게까지 빡세게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시를 웬만하면 쓴다라는 건 그 수능에서 니네가 100분위랑 표준 점수의 차이는 알고 있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100분위는 뭐야? 그러니까 너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었냐? 표준 점수는 만약에 시험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시험이 있어. 근데 어떤 시험은 졸래 어렵고 어떤 시험은 졸래 쉬워. 그렇게 됐을 때 니네가 똑같이 90점을 맞았어. 그러면 어려운 시험 90점 맞은 게 더 잘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점수를 조금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게 표준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이랑 표준 점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수시러들의 장점이야,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수학을 100점을 맞았어. 근데 1등급 컷이 예를 들어서 80점이야. 내가 100점을 맞았어. 근데 내가 80점을 맞았어.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차이가 없다고요, 아예. 수시를 쓰는 애들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정시 파이터는 그게 좀 다르지. 그러니까 100점 맞은 애가 훨씬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100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수능 100점 맞을 거다. 손들어. 의지가 있다. 나는 100점 맞을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그러니까 나 수능 볼 때까지만 해도 1등급 컷이 거의 대부분 96이었어. 근데 2컷은 92고요. 3컷이 88이에요. 그러니까 4개 틀리면 4등급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언제였냐면 가형 시절. 그러니까 수학 가형. 들어봤어? 이과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등급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3등급 받기도 4등급 받기도 했어. 어떨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1컷이 조금 달라요. 작년 수능이 올해 수능이죠. 한 달 전에 봤다. 그 올해 수능이 그나마 쉬운 편에 속해서 아니야 쉬운 편? 그러니까 어쨌든 80점대 중반 내지는 후반쯤에 1등급 컷이 찍혔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고점이 좀 높아졌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실 개개인에 따라 다른데 니네가 만약에 수학을 진짜 개 잘하는 애야. 그러면 사실 이득이죠. 왜? 실수로 한두 개 나가도 1등급이니까. 근데 니네가 그 정도 레벨은 아닐 거라고 나는 믿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럴 거면 이제 서울대 수학과 막 이런 데 가야죠. 네, 그럴 수는 없고. 등급의 폭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사실 내가 목표하는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전략 세우기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는 S반으로 나는 알고 있으니 1등급을 목표로 일단 달리는 반이 될 것 같아요. 1등급이라 함은 여러분들 그 고1, 고2까지의 모의고사와 고3에서의 모의고사는 조금 다른 거 알죠? 선택 과목의 차이 때문에 1번부터 15번까지가 객관식이고요. 16번부터 22번까지가 주관식이고 이게 공통범위 수 1, 수 2일 거야. 오케이? 그리고
23번부터 30번까지가 선택 과목이고요. 여기서 난이도가 어려운 순으로 줄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번호가 주는 위압감 니네 뭔지 알지? 그러니까 21번 문제가 항상 제일 어려웠고 니네 입장에서 30번 문제가 어렵고 29번 문제가 어렵고 뭐 이런 거 니네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겉보기 등급 번호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 15번 객관식 15번 그리고 주관식 21번, 22번 그리고 선택 과목 입장에서는 28, 29, 30 다 어려워. 이것도 근데 선택 과목을 뭘 신청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미적분 선택. 미적분. 얼마 없네? 생각보다? 나머지는 확통선 들어가. 좋은데? 야, 너네는 일단 싹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다는 건 약간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저 수능으로 물투 볼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려면 나는 그 권장하는 그 뭐라 그러지?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기고 기준이면 수학 1등급을 무난히 항상 찍어왔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가끔 2등급이었지만 2등급 상위권이었다 하는 친구들만 미적을 선택하길 권해. 방금 미적 손든 친구들이 그 정도 레벨인가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적은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는 수원스트 지금 수능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좀 미련한 짓인 걸 알지만 매년 난 첫 수업 때 항상 얘기해. 제발 확통론 해라 얘들아. 니네가 뭔데 미적분 선택하냐 라고 항상 얘기해. 미적분을 선택하려면 기본적인 스텝 자체가 장기고 그 고정 1등급 혹은 재수생이어야 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니네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니네 수학만 할 거야? 수학만 1등급 찍으려고 너네 수학만 공부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적분의 양과 확통의 양을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미적분이 확통보다 5배 많아요. 난이도는 3배 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15배 어렵다고 보시면 돼. 근데 나는 가오 때문에 나는 미적분 씨발 남자라면 미적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네 11월에도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번호로 매길 수 있는 돋보기 등급은 이런 느낌인데요. 이 중에서도 확통을 선택을 했다면 목표를 3개 중에서 2개 이상은 맞자를 목표로 가지셔야 돼. 요 S반 친구들은. 알겠지? 미적은 3개 중 제발 하나라도 맞자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워. 그러니까 확통은 사실 할만할지도 몰라. 특히 작년 수능 있지. 그러니까 저번 달에 본 수능 말고 작년 수능. 이때 확통이 미친 난이도였어요. 작년 수능. 왜 그런 줄 알아? 이 세 문제를 합쳐서 10분 만에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미친 난이도라는 게 존내 쉽게 미친 난이도였다는 거야. 근데 물론 그러니까 저번 달 수능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작년은 진짜 너무 쉬웠거든. 내가 항상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거 끝날 때마다 그 당일날 항상 해설 강의를 올려요. 그때도 수능 해설 강의를 찍었어. 내가 수능 해설 강의를 찍고 올렸는데 영상의 길이가 얘는 13분 나왔고요. 얘는 45분 나왔어.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확통하고 미적의 난이도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현역들은 웬만하면 수능으로 확통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 알겠지? 그러니까 물론 대학 갔을 때 대학에서 유리한 건 미적이 맞아. 니네가 이과 쪽을 갈 거라면 대학 갔는데 저 미적 잘 모르는데요 하면 뭐야? 미적 공부해야 돼. 이게 맞거든? 근데 너네는 어쨌든 대학 가서 잘하자 보다는 좋은 대학 가자가 우선 아니야? 그지? 그러면 확통 선택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목표하는 점수 1등급을 예를 들어서 88점을 목표로 잡는다면 이 어려운 6개들 중에서 몇 개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몇 개까지 틀려도 돼? 3개까지 틀려도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그 3개를 뭘로 잡을 거냐라는 거거든. 일단
여기서 확동 친구들은 일단 하나만 틀린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두 개를 더 틀려도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두 개를 더 틀린다? 뭘 틀릴까요? 그러니까 이 21, 22가 이번 달 수능 기준, 그러니까 저번 달 수능 기준으로 21이 더 어려웠어요. 22가 더 쉬웠어요. 요즘에 약간 번호로 장난질을 많이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번호의 배열이 좀 다르네? 오히려 21이 어렵고 22가 쉬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기조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는 웬만하면 맞추시고요. 얘네 둘은 모르겠다. 일단 얘네는 다 틀려도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시는데 웬만하면 두 개 중에 하나 맞춰주면 참 좋겠지.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 그죠? 그럼 미적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이미 두 개가 남았어. 그 말은 얘네를 하나만 틀리셔야 된다. 근데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선택 과목에 정신이 많이 팔려 있을 거야. 왜냐면 얘네는 거의 해본 적이 없잖아. 그지? 지금 미적 확통 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 수원 수투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어. 근데 이미 했던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너기출 수업하면서 너네들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지울 생각은 없고요. 내 수업 목표는 얘네들을 그래도 한번 맞춰보자 우리 라는 식으로 목표를 가질 거고, 그리고 수원 수투는 그래도 니네가 한 번씩 했잖아. 그러다 보니 복습을 위주로 나는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숙제를 내주더라도 너네 새로운 문제, 내가 안 풀어준 문제 조금 풀어봐 보다는 내가 풀어준 문제 니네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해봐가 숙제가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복습이 그만큼 중요해. 특히 지금 얘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나는 기출문제 성애자거든. 기출이 제일 좋은 문제들이야. 실제로 수능 예산을 러프하게 우리 수학 30문제잖아. 수능 예산을 나누어 보면요. 한 문제당 2천만 원 정도예요. 한 문제. 근데 러프하게 내가 30으로 나눈 거잖아. 얘들아 1번 문제가 2천만 원 가격이면 니네 사겠냐? 사실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가격을 하는 애들인 거야. 예산만 러프하게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수능을 누가 내? 평가원이 내잖아. 맞지? 그러니까 평가원이 내는 시험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당연히 풀어봐야죠. 우리의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가원이 내는 시험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꼭꼭 씹어 먹었으면 좋겠어. 복습을 좀 철저히 하면서. 그리고 특히 기출은 그때그때 유행하는 트렌드가 있거든. 이런 문제가 좀 요즘 자주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가 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네 수원에서 기억 안 나지? 수원 기억 안 나지? 많이 까먹었지? 그지? 그래도 수열은 기억날 것 같은데, 그지? 수열에서 너네 그 문제 알아요?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많이 봤을 텐데,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뭐 어떨 때는 2AN 플러스 1이고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 AN이래. 뭐 예를 들어서 AN이 뭐 3보다 크거나 같고 AN이 3보다 작다. 뭐 이런 표현들 본 적 있어? 이런 문제. 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항상 15 아니면 22에 나오는 고정 패턴이었었어. 언제까지? 작년까지. 이번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점점 얘네가 힘을 뺐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원래는 진짜 고정 킬러 한 문제는 꼭 나오는 내용이었거든.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 흥망성쇠가 있어. 문제들의 패턴에도.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사실 너네가 바로 알기는 쉽지 않으니 내가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트렌드는 6월, 9월이 지나면서 바뀔 수는 있어. 알겠지? 근데 내가 문제 트렌드를 짚어주고 얘들아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네가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할 때 그러면 이 문제만 알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알겠지? 일단 정확한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너네가 기본적인 개념과 유형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너무 쫄아 있을 필요는 없고요.
올해는 모르겠네. 그래도 너네가 내가 원장님께 듣기로는 너네가 그래도 되게 좀 실력이 괜찮다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아니야? 내가 어느 정도 리미트를 해제하고 지금 수업을 나갈지가 고민이라서 그래도 일단 오늘은 나가봤자 지수 로그 함수거든. 그러니까 지수 로그 그리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요 4개 내용 나갈 건데 그래도 이것들은 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이해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법은 알죠?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는 그러니까 니네 이거 해봤잖아, 그지? 기본적인 개념은 알잖아,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 짚어주고 요즘 나오는 트렌드 이런 거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지? 일단 지수부터 먹읍시다. 지수에서 여러분들이 볼 내용이 뭐가 있을까? 지수에서 수원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거듭제곱. 좋아요. 거듭제곱. 거듭제곱근에서 거듭이 뭐야? 여러 번. 0으로 표현하면 n. 괜찮아? 제곱근은 뭐예요? 루트죠. 그러니까 n 제곱근이라는 소리예요. 자, 요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봐봐, 거듭제곱근이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은 a의 n 제곱근. 요거에 대한 패턴을 보셔야 돼. 얘들아, a의 n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n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숫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x라고 했을 때 x의 n승은 a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지? 그럼 봐봐. 만약에 2의 4제곱근이다. 16이라고 할까요? 16의 4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면 요 4제곱근 개수 몇 개야? 개수 몇 개야? 2개? 4개죠. x의 4제곱이 16이다의 그는 기본적으로 4개지. 그지? 그러니까 허근까지 다 포함하면. 근데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허수는 웬만하면 안 물어봐.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하면 우리 이거 몇 개라고 해야 돼? 2개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푸는 방법은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했을 때 이 새끼 날라가고 어차피 허근이니까 얘가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정석인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를 구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결국 수능은 아쉽게도 함수에 조금 더 집중한 수학이긴 해. 너네도 느꼈겠지. 수투 어때? 함수 없는 단원 있어? 극한, 미분, 적분 전부 다 함수로 연결돼 있지. 지수, 로그, 함수 맞아? 그리고 삼각, 함수. 수열은 어때요? 수열은 그래도 함수가 아닌가? 수열은 함수인가? 어떻게 봐야 돼? 수열도 함수가 맞아요. 왜? 수열은 뭐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 좋은데요? 잘한다. 좋아요. 그러니까 다 함수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함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가 뭐죠? 얘 방정식이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가 뭐야?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 그렸을 때 나오는 교점. 그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잖아. 니네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맞지? 이거 내가 개발한 춤인데 다함수 댄스라고 있습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그 이후로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 7차 함수, 8차 함수, 9차 함수 이렇게 그려줘.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얘의 해를 구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돼?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 요거 두 가지로 나눠. n이 홀수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점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괜찮아?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맞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함수를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추가로 그릴 거는 y는 a라는 상수함수란 말이야. 근데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너네가 어떤 상수함수를 다 그려보더라도 얘 그는 몇 개가 나와요? 한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의 실수인 그는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하지만 n이 짝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y축 대칭인 이런 우함수로 그려지는 거 맞지? 그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a를 어떻게 그리든지 얘네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치?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n이 홀수냐 짝수냐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어주면 되는데, 이때 얘는 a가 어떻게 그려지든지 상관없이, a의 값에 상관없이 몇 개가 나온다? 한 개가 나온다. 뭐가? 실수인 것이. 오케이? 실근이 반드시 한 개밖에 안 나온다. 하지만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어때? a가 0보다 크면요? 어떻게 되죠? 2개가 나오죠. 근데 a가 0이면요? 한 개가 나와. a가 음수면 0개가 나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바라볼 지수에서의 내용. 알겠지? 이게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은 아니긴 한데 가끔 변화구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A, N 조건에서 N에서 볼 건 뭐야? 얘가 짝수냐? 홀수냐? 요거 두 개를 바라보셔야 돼요. A는 중요한 게 뭐야?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요거를 위주로 이제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패턴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까? A의 n승 중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알겠지? 봐봐. 만약에 2의 n분의 12승, 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조건이 있죠? n은 12의 약수여야겠지. 괜찮니? 어려운 내용 아니지? 됐나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숫자의 n분의 12승, 얘가 자연수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어때? 만약에 n이 12의 약수라면 이때 a는 자연수를 일단 취급할 거야. 알겠지? 자연수라고 가정할. n이 12의 약수라면 a는 다 되죠. 괜찮아요? 근데 a가 어떤 경우? n제곱수라면 어떻게 돼? n은 다 된다. 이 내용 인정하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요 패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바라보는 문제 패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웬만하면 나올 거야. 그 외의 문제들은 어때요? 1번 문제 이런 거 있잖아. 9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제곱의 값은? 막 물어보는 이런 문제 있잖아. 1번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 말고는 이제 어렵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사실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 왜? 요즘 내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한 15, 21, 22 중에서 22번 문제가요, 요즘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를 거기다가 다루다 보니까 이 내용을 넣기에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어. 알겠지? 그래도 우리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조금 한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살펴봅시다. 책 한번 펼쳐볼까? 책 못 받은 사람. 자, 봅시다. 여기 유형이 1번부터 있는데 우리 1번을 굳이 앞에 17페이지 펼쳐봐. 16, 17페이지 펼쳐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 그래도 명색이 S만 아니야? 야, 이 정도 계산은 너네 거의 기탄 수학 아니니? 이 정도는 할 필요 없지? 그지?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예를 들어 1-31번 이런 거 한번 볼까?
아까 알려준 내용 기반으로 한번 풀어볼래? 내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너네들 레벨을 한번 체크해볼게. 1-31 풀어보세요. 네? 덥긴 합니다. 풀어봤니? 답은? 답은? 1번하고 3번하고 좀 갈리는 거 같네. 답은 1번이죠. 어떻게 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A의 n제곱근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얘가 뭐다? 짝수다? 홀수다. 요게 중요한 거. 얘는 뭐가 중요하다?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요게 중요한 거야. 맞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얘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대. 그럼 그 말은 뭐지? 우리가 n이 홀수다의 입장에서는 얘가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다시 말하면 근이 음수 쪽에서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n이 홀수이면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0보다 작아야 된다.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지금? 상수함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하지만 짝수면 음의 실수가 존재할 수 있어? 있죠. 언제? 얘 음의 실수 아니? 괜찮죠? 그지? 그래서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겠죠. 근이 존재하면 일단 얘는 무조건 뿔마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음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얘 어떻게 돼?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0보다 큰데 그 말은 얘가 n이 3보다 작거나 n이 6보다 크다 이건데 저 범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n이 홀수다? 어떤 경우에요? n이 몇일 때? 7, 9, 11 일단 요게 가능하다. 맞지? 선생님 1도 있는데요. 1은 안 된다.
연산의 1제곱근 이런 얘기는 안 하니. 얘는 어때? 얘는 반대로 이제 n이 3에서 6 사이겠죠? 그럼 여기서 되는 짝수가 뭐가 있어? 4밖에 없죠. 그래서 가능한 4, 7, 9, 11 얘네들 다 더해주니까 답이 3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기는 하는데 난이도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12번 정도. 맞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있어. 니네가 알고 있는 12번과 그 바뀐 고3 입장에서의 모의고사 그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이고 선택 과목으로 바뀐 그 시점 있지. 그때 기준으로 12번은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편이긴 해요. 12번 문제면 알겠지? 왜냐면 9번부터 4점짜리 9번부터 4점짜리 알겠지? 12번은 막 그렇게까지 쉬운 문제는 아니고 3점짜리는 아니고 뭐야 3점짜리는? 씨발 뭐야 2021학년도군요. 그렇네요. 이때는 왜 3점이었어? 야 학년도를 못 봤네. 이때부터 2022학년도부터 바뀌었죠. 선택 과목.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얘 어때? x에 대한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데 문제는 fx라는 놈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이걸 어떻게 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지금 얘네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데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 방정식은 내가 만약 중근을 2개로 센다면 요 방정식의 해는 몇 개라는 소리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래. 근이 몇 개라는 소리야? 4개라는 소리잖아. 맞지?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은 최대 몇 개지? 2차 함수니까? 최대 2개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얘가 2개가 나올 수가 있니? 이 방정식의 해가 2개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x의 n승이라는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면 안 되는 거겠지. 머릿속에 그려져? 그럼 n이 뭐라는 사실을 일단 단박에 깨우칠 수 있어? n은 일단 짝수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요 놈이 어떻게 돼? y는 64 얘랑 연결했을 때 근이 이렇게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되죠? 괜찮아? 근데 fx의 근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두 근이랑 똑같아야 되다 보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요게 y는 fx.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나를 보니까 얘 최소값은 음의 정수래.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이려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패턴이 공존하는 문제지? 어떻게 볼지 한번 볼게. fx의 식을 내가 어떻게 세워주면 되겠어 얘들아? 얘의 근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여기는 x값이 뭐야 얘들아? 여기는 x값. 잠깐만 근데 내가 이거 그림 잘 그린 거 아니지 않니? 그지? 잠깐만 다시 미안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미친놈이네. 미안. 그러니까 요게 y는 x의 n승일 때 요게 y는 64지. 그럼 그 근은 뭐야? 얘긴 한데 결국 근은 이 교점에 x좌표잖아. 그지 않아? 그럼 이 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fx 이퀄 얘는 그러니까 x의 n승과 64를 비교했는데 얘는 fx와 0을 비교한 거잖아. x축을 비교한 거.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지. 그러니까 결국 그 x 값만 알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x 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 x의 값은? 얘의 해가 뭐죠? 그래서? 2에? 자, 얘가 2의 6승이잖아. 얘랑 얘의 해가 뭐가 나와? n분의 6. 근데 여기는 음의 실근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 여기는 어떻게 돼? 2의 n분의 6승 이렇게 나와. 근데 fx식을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 x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최소값이 음의 정수래요. 그러니까 음수다는 당연한 건데 정수다가 중요한 거야. 맞지? 그럼 정수인 걸 어떻게 확인해? 얘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이차 함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 대칭성 때문에 f
0이 최소값이죠. 그럼 0을 대입해보면 내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승 이렇게 뜬다. 계산을 해보면 맞지? 그러니까 얘가 음의 정수여야 되는데 그 말은 n이라는 놈이 뭐야? 12의 약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1, 2, 3, 4, 6, 12를 다 더해주시면 안 되겠죠. 왜? 문제 처음에 뭐라 그랬어? n은 반드시 짝수여야 된다. 그럼 짝수가 되는 2, 4, 6, 10 얘네들만 더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괜찮아? 넘어가 보죠. 이해되고 있지? 괜찮지? 밑에 건 뭘까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일 때 자, 루트 3의 fn승 이게 뭐야?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지? 그거의 fn승 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더하래. 야, 4제곱근이면 얘 뿔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양수의 4제곱근이면 기본적으로 일단 2개 빠져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래요. 그 말은 뭐지? 지금 내가 뿔바로 되어 있는 놈을 곱해볼게. 얘 곱하기 마이너스 3의 2분의 fn승의 4분의 1. 얘 한번 계산해보자. 어떻게 돼? 3의 8분의 fn승? 3의 8분의 fn승? 곱하면 3의 4분의 fn. 이렇게 뜨겠죠? 얘가 뭐래? 마이너스 9래. 인정? 그 말은 뭐야? 얘 마이너스 3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fn이 뭐다? 마이너스 8이다.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래요. 어떻게 봐주면 될까? fx를 그려. 어떻게 생겼어? 여기가 2, k 이렇게 만들어서 마이너스 8이 아니죠. 그냥 8이죠. 그냥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에다가 y는 8을 그려 넣었을 때 근이 2개가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뭐야? k는 그냥 8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이상한데? 뭐지? n의 개수가 2개. 그럼 k가 8보다 크면 되는데 상수 k의 값을 정확히 구하래. 이걸 어떻게 구하죠? n이 뭐래? 자연수래, 자연수.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봐봐. 이차함수의 가장 강력한 특징,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지금 2란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와 여기 있는 요 근이 둘 다 자연수였으면 좋겠다의 상황 아니야?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야, 2보다 작은 자연수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죠. 근데 대칭성 때문에 여기는 몇이야? 3이고. 인정?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요 이차함수가 1,8을 지나거나 3,8을 지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럼 답이 몇이 나와? 9가 나온다 이 소리. 됐나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있는데 내가 생각보다 꽤 많이 쓴 전술이거든. 이거 알고 계세요? 너는 3차함수의 비율관계는 알지? 그지? 뭐 대충 뭐 1대 루트 3 아니면 뭐 그 변곡점 기준으로 이 새끼가 등차수열이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그지? 뭐였지? 그 극값의 차 뭐 이 공식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 쌤들이 다 알려주셨니?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알려줬지? 네. 그렇죠? 근데 이차함수의 비율관계 또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말고 이차함수의 비율관계가 뭐야? 요 꼭지점 기준 얘가 1 떨어져 있어. 그럼 얼마나 올라가? 1만큼 올라가. 2만큼 떨어져 있으면 4만큼 올라가. 3만큼 떨어져 있으면 9만큼 올라가겠죠. 얘는 어떤 이차함수든지 상관없이 최고 차이 개수가 뭐기만 하면 1이기만 하면 다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너네 x제곱 마이너스 1만 x 더하기 3651이라는 이 함수는 어차피 그냥 얘랑 모양은 완전 똑같은데 평행이동된 꼬라지일 뿐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됐다는 소리는 모양의 변화가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차함수 기준으로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고 있다면 모양이 어차피 무조건 똑같을 테니까 얘가 1대 1, 2, 4, 3, 9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는 계속 영원할 거야. 근데 그걸 이용해보면 결국 얘는 꼭지점 기준으로 몇 만큼 떨어진 거야? x값이? 1만큼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몇 떨어져야 된다? 1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8 기준으로 1만큼 얘가 올라가야 되니까 k가 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나는 계산을 할 거야. 알겠지? 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2면 어떡하나요? 뭐 일반적으로 A면 어떡하나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 꼭지점 기준으로 1 떨어져 있어요. 얼마큼 올라가겠냐? 원래는 1 올라갈 텐데 A만큼 올라가겠죠. 2 떨어져 있으면 4 A만큼 올라가요. 3 떨어져 있으면 9A만큼 올라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이런 것들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오케이? 근데 여기는 요 꼭지점이 뭐 k, 32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이때 얘의 x절편을 구하시고 이런 걸 니네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가 32라는 소리는 x절편 기준으로 y값이 몇 만큼 떨어져 있니? 32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야? 2잖아. 그 말은 기본적으로 a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2일 거라. 괜찮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 2 곱하기 16 아니야? 근데 2 곱하기 16이 뭐지? 2 곱하기 4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x값이 몇 떨어져 있다? 4 떨어져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k 플러스 4고 여기가 k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야. 요 이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꽤 많이 쓸 거예요. 아시겠지? 오케이?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얘는 2번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요 한 문제만 하고 좀만 쉬자. mn 12의 n제곱근 중에서 정수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봐주면 된다? 만약에 n이 12의 약수 너왜 그러니? n이 12의 약수면 m은 다 된다고 그랬어. 근데 애초에 n이 어떤 경우? n제곱수가 된다면 n이 다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지? 오케이? 근데 그러면 케이스를 뭘로 나눠줄까? 어차피 문제에서 넣는 그 숫자가 m을 2부터 9까지 넣는 거잖아. 맞지? 그럼 잘 봐봐. m이 2, 3, 4, 5, 6, 7, 8, 9까지 집어들 텐데 너네 입장에서 얘네들의 조건에 의하면 여기 있는 숫자 8개 중에 지위가 똑같은 놈들이 있고 다른 놈들이 있을 거야. 맞지? 걔네를 분류해 볼래?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2, 3, 5, 6, 7 얘네가 지위가 똑같지. 왜? 얘네는 어떤 제곱수도 아니야. 하지만 뭐가 있죠? 4랑 9라는 놈은 제곱수야. 8은 세제곱수야.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 숫자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어 줘야 된다 까지 납득되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애초에 2, 3, 5, 6, 7을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의 n분의 12승이 자연수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럼 n은 뭐만 되면 된다? 12의 약수가 되는 거야. 아씨 이거 왜 이래? 이게 왜 이러니? 12.
12. 12의 약수. 12. 씨발 이 새끼 왜 이래? 12에 어때 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12의 약수기만 하면 된다. n이 12의 약수이려면 n은 뭐가 되는 거야? 1, 2, 3, 4, 6, 12가 다 되니? 진짜 2 이상의 자연수이니? 안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또 얘는 예를 들어서 4의 n분의 12승이 자연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n이 12의 약수기만 하면 되니? 아니잖아. 어떻게 가야 돼? 그치? 얘는 지금 소수로 바꿔주면 얘가 2의 n분의 24승 아니야? 그럼 얘가 실제로 가능한 값은 n은 24의 약수기만 하면 되죠. 그 중에서 뭘 빼? 1을 빼주면 된다. 그렇지? 얘는 0. 사실 2의 n분의 몇 승? 36승이 된다.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죠? n이 36의 약수면 된다. 어차피 나는 원하는 게 얘네 개수를 세서 다 더해주는 거잖아, 맞지?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어떻게 돼? 얘는 몇 개? 내가 바로 구했으니 5개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데 얘는 어때? 얘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정도는 기억하지? 뭐야? 24가 뭐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 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4 곱하기 2에서 8개인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거기서 몇 개를 빼야 된다? 한 개를 빼야 된다. 왜? 1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7. 괜찮아? 얘는 36이 뭐죠? 4 곱하기 9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약수의 개수 원래 몇 개? 9개인데 한 개를 빼서 8개. 이렇게 세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해야 돼? 얘가 자연수이려면 n의 개수가 5개인데 그때 m의 개수가 몇 개야? 5개가 되니까 5 곱하기 5다로 일단은 첫 번째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 얘는 4랑 9 그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n이 몇 개가 나온다? 7개가 나온다. 8이라는 저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5, 14, 8 더해주면 47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내가 나오는 두 가지 패턴을 좀 분석을 해줬어. 첫 번째 뭐였지? 거듭제곱근 A의 n승 A의 n승 X의 n승이 A 거듭제곱근의 개수 실근인 것의 개수 그거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나온 놈들이 자연수가 되는 조건 그거 두 개 알겠지?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패턴을 지수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좀만 쉬었다 하긴 할 건데 근데 유형 2번 한번 봐봐. 지수 법칙의 실생활 활용 이것도 니네 뭐 내신 대비 뭘로 했냐? 마플로 했냐? 마플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항상 있는 유형이에요. 그지? 이것도 수능 기출에서 빼놓지 않고 나와. 썼어. 언제까지만 해도? 한 2017학년도까지는 계속 꾸준히 나왔던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오면 평가원장 사퇴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야. 근데 최근에 진짜 사퇴했죠? 알고 있어? 평가원장 사퇴한 거? 왜? 영어가 존내 어렵게 나왔어. 영어 절대평가로 바꿔놨는데 1등급 비율이 3%도 안 나왔다 그랬나? 3% 나왔다 그랬나? 그래서 사퇴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거 나오면 조계류는 현탕물을 여과한다. 이거 나오면 사퇴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유형 2번은 아예 뺄 거야. 알겠지? 좀만 쉬었다가 로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해보지? 어렵지 않지? 왜? 그건 안 돼. 다른 건 왜? 부모님은 인정이시다. 덩크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건 없지. 거기서